전 원장 얘기 조금 나왔는데 좀 더 이어서 해보자면 가족들의 아주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아내도 부인도 전면에 나섰는데요. 먼저 그 인터뷰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여보, 그동안 잠깐만요. 이런 얘기하면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괜찮아요. 안 할래요.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.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. 네. 화이팅! 네, 다소 이제 울컥하는 모습도 같이 영상에 담겼는데 이제 부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최 전 원장이 가지 못하는 어떤 대회 일정도 좀 소화를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이제 김홍빈 산악대장의 연결식에 직접 참석도 하고 그랬더라고요, 교수님.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사실 늦게 출발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곳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은데 몸은 하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있었던 뭐 당 봉사활동에도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가서 참석을 했던 거죠.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호남 방문도 마찬가지고 아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미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최재형 원장의 하나의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10분 활용하겠다. 뭐 이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. 저도.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장면에서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준비가 많이 안 될 것 같은. 그러니까 뭐 좋은 아빠, 좋은 뭐 남편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지금 우리가 뽑는 거는 한 가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것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된 정책들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좀 최재형 전 원장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보면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도 있고 가화만 사성도 있고 하니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뭐 강조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사족을 좀 달아봤긴 했는데요. 최 전 원장 가족 같은 경우에는 배 소장님. 네. 지난 한 주에 또 뜨겁게 다뤄왔던 게 애국가 제창을 한다. 가족 모임 중에 우리는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. 이런 제창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SNS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어떤 해명성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족들의 딸, 뭐 이런, 뭐 방금도 보셨지만 부인까지 나와서 이렇게 SNS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이런 논란을 좀 이렇게 해명하는 식의 이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런 게 어떤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최재형 후보 지지율에는 보탬이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또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정통 보수 또 안보 보수 우리가 보수도 성향을 좀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. 그렇다면 애국 명문가 출신인 최재형 후보가 또 최재형 TV 본인의 이제 유튜브 TV에서 동영상 TV에서 채널에서 애국가 4절을 명절날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연출돼요. 그걸 보여주게 되면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애국 명문가고 아버지인 최재형 후보의 아버지인 고 최영섭 대령은 6.25 참전 영웅입니다. 그런 만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죠. 어떻게 2절까지는 몰라도 2절도 쉽지 않은데 4절까지 외워서 부를 수 있을까? 이것도 대단하지만 또 며느리까지 그게 가능할까? 뭔가 좀 강압적이지 않았을까? 그런데 며느리들이 자진해서 해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. 우리가 공감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명절날 함께 애국가를 합창을 하고 재창을 한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분명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 60대 이상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 유권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중도층에서 볼 때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런 진행자가 지적을 했죠. 국가주의, 전체주의 아닙니까? 라고 묻자 최재형 후보는 무슨 말씀을요? 애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이나 과연 MZ세대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네. 네, 뭐 후보들마다 SNS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. 그리고 가족들도 열심히 돕고 있죠. 윤 전 총장의 부인은 전면에는 잘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SNS 사진 올리기 다 도와주고 있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어요.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이 이제 반려인으로서 강아지를 키우고 내외가 같이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SNS가 또 별도로 개설이 됐잖아요. 여기에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김남국 의원이 좀 세게 비판을 이 시국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했더라고요. 근데 이게
비판도 뭐 비판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에 해야 받는 쪽에서 아프게 느껴지는데 사실 애견인, 애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? 그리고 선진국이 될수록 이 반려견,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도 다루거든요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반려묘 정책, 반려견 정책 같은 거 발표하게 됐었어요. 윤 전 총장은 정치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반려견, 반려묘 입양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유기견, 유기묘 입양하면서 무려 7마리의 네. 반려견,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요즘에 또 부캐가 유행인데 네. 이 SNS 계정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 인스타그램이라고 네, 써 그리고 있네요. 공식적으로 오늘까지는 윤 전 총장이 밝혔던 휴가 일정 중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반려견이 이제 그동안 정치 일정으로 바빴던 아빠, 이제 윤 전 총장이 집에 있다고 좋아하는 건데 이걸 비판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까요? 저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선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여당을 비판해야 되고 여당도 야당을 비판하고 경선 내부에서 막 비판이 엄청 오갑니다. 지금 민주당 경선도 보시면 네. 아시겠지만 그런데 정교하지 못한 비판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, 이 부분은 모든 후보 캠프와 참모들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이번 코너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다양한 움직임 전해드렸고요. 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